substitution, 대체하는 거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 개인에 들어서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옮겨주는 거야. 죄 어디서부터? 사람에게서부터 재단으로. 밀그롬은 뭐라 그랬어요? 그 피가 성소 기물의 오염을 씻기 위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밀그롬과 게인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밀그롬은 제물의 피가 깨끗한 건데 성소 기물이 오염되어서 그 피를 가져다가 씻는다라고 보았고, 게인은 그 피 자체가 죄의 오염을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수를 할 때, 그렇죠? 사람이 안수를 할 때 그 피와 고기에 어떤 게 버티느냐? 죄의 오염이 피와 고기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제단으로 옮겨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3의 방법으로 빌더스는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 개인은 이 안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자주 쓰는 말이지만 접촉을 통해서, 죄인과 접촉을 통해서 피와 고기의 죄의 오염이 전달되려면 방법은 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그롬은 안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미아스마라고 그러죠. 어떤 그 악한 기운이 있어서 누가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성소가 오염된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염된다고 봤고, 개인은 접촉을 통해서, 접촉이 뭐 안수밖에 없잖아요. 접촉을 통해서 그 죄인의 죄의 오염이 전달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결국 밀그롬이나 개인이나 결국 따지고 보면 똑같아. 왜 똑같았냐? 이 밀그롬은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장악하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죄를 고백하는 그 행동 자체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그롬은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 직전에 죄의 용서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개인의 경우는 또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죄인이 안수를 해서 그 죄의 오염이 트랜스퍼런스 한다면 이미 안수할 때, 그렇죠? 안수할 때 죄인에게서는 죄가 제거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든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든 결국은 이 얘기나 저 얘기나 개인이나 밀그롬이나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다. 안수를 할 때 죄가 전이 된다면 이 사람은 죄를 고백할 때 죄가 용서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그롬은 그 메소포타미아와 그 히타이트 피제의를 보고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메소포타미아와 히타이트 사람들은 그 성소 기물에다가 피를 뿌리는구나, 피를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죄제의의 피도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개인의 경우에는 이 대체에서 죄의 그 전달 그런 측면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추얼 디터전트,
그 개인이 책을 내는 그 엇비슷한 시기에 길더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길더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메소포타미아와 히타이트의 피를 사용하는 방식이 유사성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히타이트에서 피를 사용하고 난 후에 피 사용 후 제거했단 말이에요. 제거하고 씻어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히타이트의 그 속죄제의 경우에도 피를 사용하고 구약의 레위기에도 피를 사용하는데,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레위기는 피를 뿌릴 뿐 피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이 밀그롬처럼 제의적 세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염을 제거한 후에 다 깨끗이 물로 씻어내잖아요. 그죠? 세제가 남아있는 채로 옷 입지는 않잖아요. 세탁기 돌리면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린스를 하죠, 린스. 그죠? 그게 뭐예요? 세정제는 오염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입을 때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길더스는 이 밀그롬을 그런 측면에서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길더스 입장에서 피는 뭐냐면 일종의 뭐라지? 한참 뒤에다 썼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로 뭐라고 썼는데. 그렇죠. 소독약. 그러니까 밀그롬은 리추얼 디터전트, 그러니까 성소의 오염을 씻는 세제 역할을 한다. 제의적 세제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이 개인은 이 죄인에게서 제단에까지 그 죄인의 그 오염, 죄로 인한 오염을 전달하는, 트랜스퍼런스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길더스 경우는 밀그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레위기는 피를 뿌리는 데서 그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와 히타이트에서는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되면 다 씻어낸다, 깨끗하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일종의 린스가 필요한 거죠, 린스. 그죠?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의 경우에는 피를 뿌릴 뿐 그 피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길더스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도 일종의 유비라는 거예요, 유비. 이 레위기와 고대 근동의 그 소위 피제의의 유비적 관계는 있으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 무조건 똑같다라고 규정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게 길더스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대 근동의 피제를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 왜? 디테일한 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길더스 입장에서는 소독약이다, 이게 소독약. 소독약은 어떻게 씻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독약을 씻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피는 소독약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성소 기물이 오염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밀그롬은 미아스마, 그죠? 공기를 통한 접촉이에요. 공기를 통한 접촉. 개인은 뭐라 그랬어요? 접촉을 통한 접촉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밀그롬이 옳으냐, 개인이 옳으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차 본문.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1차 본문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다른 본문, 유사한 본문 혹은 유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성소 기물에다 뿌린다라고 하는 대전제, 그리고 그것이 죄를 씻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두 번째 전제에 대해서는 밀그롬이나 개인이나 빌더스나 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죄를 해결한다. 거의 2000년 가까이 2000년이 뭐예요? 수천 년 가까이 제사를 드리면 죄가 해결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 밀그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밀그롬 이전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밀그롬의 분석이 참 좋긴 한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받을 수가 있냐? 1차 본문이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오염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란 말 듣고 하고 듣고 언급이 없어. 항상 왜? 제일 중요한 거는 특별히 제2적 본문의 경우에는 이게 설명이 없어. 그렇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지금 밀그롬하고 개인이만 해서 자, 그래서 밀그롬은 그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죠.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쪽으로 우리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첫 번째는 소위 제사가 정화작용만 하느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학자들의 입장이 뭐냐면 속죄와 정화를 다한다. 그런 거의 결론이 났죠. 그렇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과연 그 오염은 이 언제단의 오염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밀그롬은 공중에서 공기를 통한 전염, 사실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도 많죠. 그 다음에 개인은 뭐라 그러느냐? 접촉성 오염, 접촉을 통한 오염. 물론 이제 오염이 어떻게 해서 오염되느냐, 그죠? How. 이거가 이제 사실은 밀그롬의 주장이 처음에 이 오염에 관한 문제를 할 때, 오염에 관한 문제나 제사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는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갈수록 약간 흐릿해집니다, 이 사람이. 입장이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특별히 16장 뭐 그렇게 하면 좀 약간 흐릿해져요. 그래서 하여튼 하우가 문제예요. 하우. 이 하우가 왜 문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게 죄가 성소 기물이 죄의 오염을 갖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제2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피가 오염된 제단을 깨끗하게 하느냐, 죄를 갖고 있는 피가 이 제단에 누적되는 누적, 그렇죠? 정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개인의 경우는 두 가지 기능을 다 보는 거예요. 재단이 씻겨지면서 또 씻는 동시에 그 죄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16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누적된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피가 재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제2체계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와 고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장이 고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고기 먹음이 어떤 목적이냐?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것도 일종의 속죄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 사용과 폐기, 고기의 사용과 폐기에 관한 문제로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뭐 좀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더 이상 더 자세히 다룰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1차 본문과 유기적 본문을 어떻게 딜링할 거냐, 그죠? 제2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제 논문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다뤄진다는 거죠.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직 지금 논문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제2체계나 그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 그 원인, 그 다음에 장단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레위기에 어떤 관점이 옳으냐, 어떤 관점이 틀리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레위기를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뭐 그 가끔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로 이제 인류학적 관점이나 또 뭐 있었죠? 인류학적 관점과